KCNTV 한중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보옥,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우리 속담이 은혜는 돌의 책이고 원수는 물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70평생을 살면서 이제야 철이 드는지 은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진정한 은인은 누구인지 오늘이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과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황조의 고맙소 노래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나라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윤순자 씨와 이화실 씨도 은인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네, 많죠. 예, 살면서 은인들 생각해 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 관건적인 시각이 은인으로 나타난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습니다. 네. 버거님께서 참 좋은 물음을 주셨는데요. 은인이란 말 그대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늘 잊지 않고 생각하는 은인도 있지만 살다 보니 잊고 지낸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를 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일이네요. 살다 보면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이것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4살 될 때 도랑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저런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어요. 예, 언니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우리 집 옆에는 논으로 흘러가는 도랑이 있었는데요. 그 도랑 위에 작은 나무 다리가 있었어요. 하루는 다리를 건너다가 중간에 쩌그리고 앉아서 손수건을 빤다고 한 손으로 수건 끝자락을 잡고 물속에 좌우로 흔들다가 그만 풍덩 빠져들어 허우적거리기만 했어요. 참 위험했네요.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다짜고짜로 뛰어들어가 저를 안고 나왔대요. 네. 만일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언영 저 세상으로 갔을 것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그 아주머니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시네요. 그 아주머님께서. 예. 그 아주머님께서는 그 훗날 뭘 바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착하신 본능에서 물속에 뛰어들어 언니를 구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하지만 그 덕분에 살아난 언니는 평생 감사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소중한 미덕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이름조차 안 남긴 생명의 은인 그 아주머니가 돋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바로 이런 고만 분들이 있기에 아름답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 방금 은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란 그 언니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은인은 저희 어머니인 것 같아요. 전 참 가난하고 형제 자매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의 그 애틋한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냥 어려서부터 동생들을 업어 키우고 가사를 돌보고 시집 가서도 저희 애를 다 키우고 난 후에는 또 친정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등등 이런 기억들만 잔뜩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일이 많지요. 네. 보통 그래요. 그렇죠.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래도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강하게 키워주신 어머님이 이 세상에서 나의 첫 번째 은인이란 걸 새삼스레 깨달았어요. 예. 네, 자식들이 많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저를 진짜 뭐 벌판의 야생풀, 즉 뭐 들풀처럼 강하게 키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자립성이 강하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좀 소유한 것 같아요. 예, 정말 네. 좋은 일이 됐네요. 네, 웬만한 그 어려움 앞에선 절대 물러서지 좀 않거든요. 참 여태껏 은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 프로를 하면서 이래 뒤돌아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저 세상에 계시고 저도 벌써 환갑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네, 제가 아주 힘겹게 어렵게 살 때에도 채찍과 당근을 함께 주신 저희 은인인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네, 참 복이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당한 네.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야 저의 양부모는 저의 은인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저의 양부모는 그때 돌이 지났지만 여의어 볼품없는 저를 데려다 애지중지 잘 키우셔서 어렸을 때는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저를 10대부터는 건강하고 자랑할 만한 딸로 키우셨습니다. 네, 대단하세요. 예. 양부모님이. 이 자리를 빌어서 고향이 함경도 보천리인 김병엽 아버님과 우금재 어머님께
바다보다 깊고 태산보다 높은 부모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또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반성합니다. 은인이란 생각을 조금도 못 해본 것이 너무나 후회됩니다. 너무 가까이 늘 같이 있다 보니까 은인이란 소중함을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 생전에는 어머니가 저희 은인이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오늘 은인이란 주제로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동감입니다. 예, 저는 복 언니의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니시고 양부모님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언니 전에 그 삼총사 프로에서 부모님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랬죠. 한번 그 프로에서 참 우리 복 언니가 참 울먹울먹 하시면서 양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언니를 그토록 사랑하고 관심해주고 아껴주는 양부모는 정말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부모입니다. 그렇죠. 예. 네. 저도 자식 둘이나 가슴에 묻고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저에게 모든 사랑과 정성으로 훌륭히 키워주신 부모님은 저희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 보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 많이 후회됩니다. 예, 그래요. 후회는 다 생각이 그런 걸 깨닫게 되니까요. 예로부터 우리는 은혜는 갚아야 한다는 것을 제창해 왔잖아요. 그런데 또 은혜로 생각지 못하고 당연한 일로 생각할 때도 많다고 봅니다. 굳이 그 은인이란 생각은 안 하셨어도 언니가 착하고 바르게 자라셔서 그 양부모님께 그만큼 보람을 안겨주셨으리라 믿어요. 언니와 화실 씨의 은인에 대한 이야기는 참 감동적이네요. 네. 돌이켜보니 저도 1975년에 졸업하고 예, 당시 저희 동창들은 모두 농촌이 비나 죽는 교육을 받으러 지방에 내려가고 저는 무남 동령여소 정책에 따라 명안시 초대소에 분배받았죠. 네, 참 행운이었어요. 그거 보면은. 제가 20세 되는 해에 흥령강성 신문사에서 우리 시에 와서 흥령강 신문사 통신원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 제가 일하는 초대소에 주석을 하게 되었지요. 네. 하루는 흥령강성 신문사 골간 통신원으로 있는 저희 사촌 언니가 아침 일찍 흥령강 신문사 김영희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가 예, 저를 김영희 선생님께 소개해 주었어요. 네. 예, 그래서 김영희 선생님은 저녁에 한가할 때면 예,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와 많은 이야기를 종종 나누었죠. 예,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방송에 관심이 있고 학교에 다닐 때부터 꼬마 방송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방송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방송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예, 여러모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계몽 선생님이네요. 네, 맞아요. 예, 방송에서는 계몽 선생님이십니다. 예, 후에 김영희 선생님은 저에게 방송 화술이라는 책을 보내왔습니다. 예, 그때 당시 그 방송 화술이라는 책을 예, 얻기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예, 그 책을 보니 보풀이에 있는 그런 책인데요. 예, 김영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역시 자기 선배님께서 자기에게 준 기념품이래요. 네. 예, 그런 보기한 선물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예, 흥령강 우리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선발이 있다는 좋은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면서 예, 방송 화술책을 열심히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방송 연습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 그 당시 흥령강 신문사 선생님들과 흥령강 우리말 방송의 선생님들은 거의 모두가 지방 방송국의 일이라면 자신의 일처럼 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셨지요. 네, 맞아요. 예, 저는 김영희 선생님이 고무 격리에 힘을 받고 예, 지난 1976년 7월에 흥령강 우리말 방송 아나운서 시험에 도전했지요. 네. 네, 그런데 그랬었군요. 부끄럽지만 네. 예, 그 비염이 있어 그만 낙방되는데요. 네. 예, 하지만 그때 저에게는 방송 화술을 공부하고 예, 우리말 방송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후에도 김영희 선생님은 우리 시에 취재 오셨다가 초대소에 주석하시게 되면 예, 짬짬이 시간을 이용하여 저에게 원고 쓰는 방면, 방송 화술에 관한 지식들을 많이 전수해 주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예, 그리고 그 흑룡강 방송국의 아나운서 도전에 락방한 예, 락방해서 예, 낙심한 저에게 예,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기회는 또 올 수 있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힘을 실어 주셨네요. 예, 저가 영안시 우리말 방송국에서 30여 년을 아나운서로 꾸준히 방송할 수 있는 데는 은인인 김영희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흥룡강 신문사 김영희 선생님, 예, 저도 잘 아는 선생님이신데요. 참으로 열정적이고 친절하셨죠. 그리고 지방 통신원들에게 많은 조언을 주신 분이에요. 예, 그래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김양희 노래 내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사람 그대가 내 사람입니다.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 하늘보다 더 넓은 사람 사랑을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 그대가 내 전부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대뿐인 나의 사랑 하나뿐인 나의 그대 내 사람입니다. 내 사랑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 보고 있어도 그리운 사람 나를 살게 하는 유일한 사람 그대가 내 사람입니다.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 하늘보다 더 넓은 사람 사랑을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 그대가 내 전부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대뿐인 나의 사랑 하나뿐인 나의 그대 내 사람입니다. 그대 내 사람입니다. 내 사랑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방송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입니다. 저의 한 지인은
서울 길가에서 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그만 쓰러졌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대요. 다행이에요. 예. 웬일인가 여쭤보니 한 젊은이가 119에 신고해서 119에서 인차 병원에 실어 왔다는 것이랍니다. 네. 그때 만일 조금이라도 지체했더라면 생명이 위급했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분초를 다투는 그런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은 쓸개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쓸개가 없으니 담관에 결석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길 가던 분이 119에 신고해서 인차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는데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취하니 살아난 거래요. 네. 저희 지인은 그 119에 신고한 분을 찾아서 인사하려 했는데 찾지 못했대요. 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생명의 은인이 덕분이라고 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좋은 일을 하고도 이름을 남기지 않는 수많은 무명 영웅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리 중국에서 류봉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류봉은 중국에서 뭐 남녀노소가 다 아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참 류봉 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도 절대 이름을 남기지 않았잖아요. 그래 지금도 중국에서는 뭐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살아있는 류봉이라고 칭송하고 있어요. 복 언니의 그 지인도 중국의 류봉 같은 한국분을 만난 거죠. 네, 그래요. 네, 저도 그런 신뢰가 있습니다. 네. 예, 한 번은 음식점에서 일하다가 오후 2시에 갑자기 결석이 요도에 걸려 배를 끌어안고 구슬 같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거 엄청 아프다던데요. 네, 엄청 네. 아파요. 나는 못지않게 아프다 그래요. 뭐 더 아프다 하던데요. 네. 네. 저와 함께 일하는 주방장 아주머니와 사장님은 바로 119를 불러주셨고 또 119에 앉아서 제가 너무 아파하니 119 대원들이 극진히도 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통증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죠. 예, 모국에 와서 한 민족이고 한 피줄이란 따뜻한 정감을 깊이 느껴보았습니다. 네. 예, 그런 일들은 많지요. 26년 전 음력설날 아침에 우리 가정에서 식사하려고 했는데 시아버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금음날 밤 12시에 중국에서는 다 물만두를 먹지 않아요. 그렇죠. 그 물만두까지 다 드신 아버님이 대체 아침에 어디로 가셨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녁까지 물만두까지 드시고 아침에 안 보이셨다 그 말씀이죠? 예, 아침 네. 식사하자고 보니까 안 계셨어요. 네. 온 가족들이 또 식사도 못하고 안 달아나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여기저기 막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때는 몹시 추웠어요. 네. 그래 여러 사람들이 모두 지치고 기진맥진해서 찾지도 못하고 맥을 놓고 있는데 저녁쯤에 출입문이 열렸어요. 네. 그런데 글쎄 두 아가씨가 아버님을 모시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다행이죠. 예. 그들은 마을 앞에서 어떤 사람이 몇 발자국 걷지 못하고 일어났다가는 계속 넘어지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여쭤보니까 자기네가 찾을 수 있는 집이 돼서 말씀대로 양천에 부축이고 집까지 모셔온 거래요. 참 고마운 분들이지요. 예, 정말 고마운 아가씨들이네요. 예, 그들과 같은 은인을 만나지 못했으면 후과는 상상하기 어렵죠. 예, 만일 그날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 아가씨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가버렸어요. 그 두 아가씨가 바로 살아있는 류봉이라고요. 네. 정말 그러네요. 네. 그때는 좋은 일 하고도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것이 유행이었지만 그렇게 큰 신세를 지고도 방법을 대서 인사하지 못한 것은 맏며느리로서 저의 불찰이라고 가책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진짜 생명의 은인 한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옆집 할머니였어요. 예. 저는 넷째 딸로 태어났는데요. 좀 타이밍이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언니가 셋이고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오빠가 그만 그 칭매수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페니실린 주사. 예, 그 페니실린 주사를 잘못 맞아서 갑자기 죽었대요. 예, 아들 하나 귀한 아들이니까 저게 홍역을 하는데 빨리 더 잘 되라고 칭매수 페니실린 주사를 놨대요. 그랬더니 그만에 그 즉석에서 그렇게 가버렸대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제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시절만 해도 참 남존여비 관념이 아주 깊었잖아요. 네. 그래 뭐 진짜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죽고 네 번째 딸이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은 저가 미웠다더라고요. 정말 찬밥이지요. 네, 미웠대요. 그래서 금방 태어났는데 또 울지도 않고 하니까 그 윗목에 눕혀놓고 이튿날 아침 제 어머니는 부엌에 나가가지고 두부하는 걸 돕고 있었다나요. 아, 옛날에는 산후조리도 안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셨다가 방으로 이제 갓난애 보러 이제 들어가시더니 막 소스라치게 막 놀라시더래요. 네. 예, 갓난애 그 배꼽에서 막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에이. 예, 그 밑에 옛날에는 그 구들에 돗자리를 피잖아요. 예. 근데 그 돗자리에 피가 흥건하더래요. 그럼요. 네. 그렇게 많은 그 조그만 아이가 피가 다 나왔죠. 피가, 예, 그래 애를 보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하얗게 죽어 있더라나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희 어머니는 애가 순해서 울지도 않는다고 젖 먹일 생각도 아예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 옆집 할머니가 막 저의 그 배꼽을 다시 묶어주면서 저희 어머니 보고 어쩌면 여자애라고 이렇게 천대하는 법이 어디 있냐면서 절대 안 된다고 막 어머니가 그렇게 막 호되게 꾸짖었대요. 그리고 그때는 병원 갈 처지도 안 되는 형편이었고요. 근데 또 신기한 건 이제 그렇게 매가지고 놔뒀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그 갓난애가 꿈틀꿈틀 하더니 기석같이 되살아나더래요. 그렇게 이제 구사일상으로 살아난 갓난애가 바로 저랍니다. 네. 죽음이 고비를 미리 넘겼으니까 화실 씨는 장수하실 거래요. 그런가요? 네. 남존 여비는 그때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었어요. 네. 우리 막내 시누이도 이남 이녀 후에 태어난 딸이니까 무관심해서 태어나자마자 하루 동안 방구석에 놔두었대요. 네.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울지도 않고 그저 순하니까. 네. 그러다가 나중에 저녁캔이 돼서 울게 되니까 그때서 젖을 먹이기 시작했대요. 네. 그런데 그 막내가 참 잘 자랐어요. 커서는 죽게 내버려뒀다는 말을 듣고도 그때는 먹을 것이 귀할 때니까 그럴 수도 있었다고 이렇게 네.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또 커서 부모인데 효도하고 지금 형제 우애도 돈독해요. 네. 막내니까 우리보다 많이 젊잖아요. 지금 우리 막내가 여러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습관되었어요. 언제나 사랑으로 베풀고 네. 관심하고 언니 오빠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좀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그 재미나고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예, 할머니 말이 나오니 저도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저희 할머니는 저희 할아버지가 51세에 재혼한 할머니입니다. 아,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아니시구나. 늦게 네. 재혼했는데. 예, 하지만 저에게는 어머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바로 은인이지요. 네. 예, 제가 5살까지는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자랐대요. 네. 어머니께서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예, 제가 1957년도에 태어났는데요. 할아버지는 저를 위하여 젖 염소를 키웠고, 예, 할머니는 닭을 10마리를 길렀대요. 와, 네. 예, 그 당시 저는 상점에는 그 분유 파는 게 없었어요. 네, 옛날에는 그게 분유 참 없었죠. 있어도 예. 너무 비싸서 예. 사지를 못한다고요, 보통 가정에서는. 예, 그래서 염소젖을 무더운 여름에도 밖에서 그 활돌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예. 근데 그 활돌이가 뭐예요? 뭐가 예. 활돌이에요? 주전자인가? 말 저 처음 들어봐요. 아, 아. 아로래요. 예, 그 아, 예. 아.
예. 네, 아, 활돌이가 화로구만요. 네. 예, 할머니는 염소 조절 무더운 여름에도 밖에서 예, 화로 위에 팔팔 끓여서 제 시간에 딱딱 맞춰 수유해주고 저가 좀 큰 후에는 또 예, 찹쌀을 지방에 가서 예, 어렵게 얻었다가는 발방에 가서 쪄서 예,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달걀을 풀어서 저에게 매일매일 그리 명심해서 예, 먹여주었대요. 아, 그러니까 그게 미염이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전에 미염이 찹쌀가루하고 예, 뭐 형편이 좋은 집에서는 달걀 하나씩 넣고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 미염을 그러면 어려서 미염 먹고 컸네요. 예, 그랬어요. 예. 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는데요. 예, 할머니는 계속 저를 업고 예, 쪼그리고 앉아 잘 때가 일수였대요. 그리고 친자식처럼 정성껏 키워줬대요. 네. 제가 위가 약해서 쭉 하면 소화가 안 돼요. 아파했는데요.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하시면서 할머니는 그 분통 같은 손으로 저희 배를 어루만져 주던 일이 눈앞에 소원하네요. 네. 그러니까 좀 클 때까지도 그랬네요. 네, 5살까지 제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컸어요. 네. 참, 윤순자 씨도 그 할머니가 참 은인이시고, 그렇게 할머니 손에서 자랐구만요. 네, 바로 그 네. 어머니 같은 예, 그런 분이시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저희 생명을 구해주신 옆집 할머니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에 자주 다녔대요. 그래야 들려가지고. 뭐 저를 잘 돌봐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철이 들기도 전에 이사를 가셨대요. 그래서 그 후로는 연락이 끊어져 가지고 여지껏 보답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쯤 할머니는 그 할머니는 말이래요. 지금 그 할머니는 아마 저 먼 하늘나라에서 아마 천사로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착하고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네.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예, 사람들이 존중도 많이 받고 예, 또 그런 분들이 살아서 복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머리털을 베어서 신발을 삼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입은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겠다는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도 은인이 있다면 그 은혜를 돌에 새기고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희의 노래 꽃피는 인생 노래로 이 시간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슴에 활짝 피었네. 온 세상 다 힘들어해도 내 맘에 꽃을 피워요. 한 번쯤은 음악에 취해 내 사랑 불러보세요. 어느새 멋진 사랑이 다가와 있어요. 꽃바람 따라 세월 따라 내 인생 무슨 꽃 피네. 한입 두입 꽃이 피네. 내 가슴에 활짝 피었네. 온 세상 다 힘들어해도 내 맘에 꽃을 피워요. 한 번쯤은 음악에 취해 내 사랑 불러보세요. 어느새 멋진 사랑이 다가와 있어요. 꽃바람 따라 세월 따라
내